환경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해당 부서 주요 업무 중 미진한 사업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미진 등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화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허영원 기후변화 대응팀장입니다. 전재필 환경민원팀장입니다. 박행엽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 현황과 3페이지 2025년도 비전 및 핵심 목표, 4페이지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단위 사업은 총 24건으로 정상 추진 사업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미진 사업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입니다. 우리 군은 서해안 관광의 핵심 거점이 될 디스커버리 센터 조성을 위해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본격적으로 건축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부안의 지질과 생태, 문화자원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시 콘텐츠를 함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확보와 교부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설득 끝에 내년도 국비 20억 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부안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변산 마실길 리노베이션입니다. 부안의 아름다운 해안 경관과 어우러진 샤스타 데이지 야생화 단지에 50만 명이 방문하고 전 코스 완주자가 416명으로 전년 대비 110% 증가하는 등 변산 마실길이 생태관광 명소로서 부안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걷깃길로 조성된 마실길 야생화 단지에 예상을 웃도는 대규모 관광객이 방문하여 인프라 측면에서 다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내년에는 출구를 새로 조성해 탐방 동선을 정비하고 임시 화장실 설치와 주차장 재정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부담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저조해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자부담이 없이 신규로 지상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황병구 국비 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관내 공동주택 3개소에 자부담 없이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하 충전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쇄하여 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충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악취 제로와 사람 중심의 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엄정히 시행하는 등 악취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악취 배출원이 다양하고 기상, 지형 조건에 따라 발생 양상이 불규칙해 완전한 근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도 악취 민원이 지속되거나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 허용 기준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 시설 대상 사업장으로 추가 지정 고시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왔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세밀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악취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기후변화 대응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입니다. 우리 군은 청산의 일회용품 점검연화를 운영하며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일회용품 금절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카페와 음식점을 중심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등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종 축제와 행사에는 여전히 많은 일회용품이 쉽게 소비되고 버려지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내년에는 축제 행사장에서 일회용품을 대신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과 실천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증인석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 이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에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너무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 슬래트 철거 지원 추진사항의 업무보고 2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부안군은 2013년부터 24년간 12년간 총 74억을 들여 노 슬래트 철거를 2,492동을 철거했더라고요. 예. 기사를 보니까 신문 기사에서 본 거예요. 예. 그 전체 면적의 몇 프로나 철거된 것 같아요? 지금 부안군에? 슬레이트 저희 부안군의 전체 건축 네. 동수가 네. 11,721동이거든요. 저희가 2,492동을 처리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리율은 한 21.26% 정도 됩니다. 굉장히 저주하다고 봐야겠네요. 사업량이 없어서 저주한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신청이 적어서 저주한 거예요? 지금 매년 저희가 일정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해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웬만한 그 주택들은 철거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어르신들이 독거노인이 사신다거나 어르신들이 네. 사신다거나 저소득층이 사시는 데는 이게 지붕만 철거해서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붕을 또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도 그 신청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요? 예. 그 뭐 이거 보니까 지금 이건 위탁이네요. 한국생활 성면협회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에 포기가 있다고 그래요? 예, 많이. 예. 뭐 동당 뭐 보니까 7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포기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보네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철거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거 시기. 예, 본인이 그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철거 업체에서 이제 그 소유주하고 상의를 한 이후에 철거 날짜를 잡는데요. 그런 철거 시기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그 철거할 면적을 좀 조사를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한 면적보다도 훨씬 많이 좀 그 나오는 뭐 2장, 3장 겹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부담 비용이 좀 추가로 들은다 그러면 또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을 엄밀히 검토하셔서 철거하는데 포기하는 그 주민이 없게 하고 또 우리 그게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지 않습니까? 예, 이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건강도 우려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게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뒷장에 보시면 공중 화장실 운영 관리를 민간 유탁에다 맡기더라고요. 예, 뭐 1년 예산을 보니까 2024년은 한 6억 정도 들어갔고 2025는 한 7억인데 여기는 8억 9천으로 나와 있네요. 예, 예. 이게 이제 민간 위탁 사업비하고 네, 예.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 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유지보수대요? 그 위탁을 주는 거는 소규모 수선하고 청결 관리만 해주시고요. 저희가 노후된 거를 보수한다든가 수리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지도 지금 비치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용을 해보니 화장지 질 문제가 조금 많이 예, 예. 빈약하더라고요. 그 부분들을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또 부안군에 화장실을 한번 방문을 해봤어요. 지금 이 부분을 보면 화장실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잖아요. 근데 우리 부안군에 또 화장실 이렇게 마크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부안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나 뭐 성평등, 젠더 감수성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 부분은 좀 시정을 해서 이거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민들이 느끼고 또 알지 못하게 느껴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공중화장실은 실제로 설치하는 부서가 설치를 한 이후에 저희가 청소를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일반 이용자께서 좀 불편감을 느끼신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내년에는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시설물들은 전부 다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박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그 행감자료 1244쪽에 한번 봐주시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그 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그 저희가 철새 도래지가 집중되어 있는 그 개화하고 동진, 백산 일원에 그 겨울철이 되면 보리하고 밀을 식재를 합니다. 그러면 철새들이 이제 이거를 먹이로 이용을 하는데요. 그 철새를 잡지 말고 먹이로 좀 그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상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제출 자료를 보니까 생태계 서비스 직불 제어고 전략 직불 제어고 중복 지원 사업이 가능한가요? 작년까지는 안 됐었는데요. 올해는 또 올해 가능합니다. 예. 예. 아, 재작년에는 안 됐고 작년하고 작년부터. 올해는 가능합니다. 예, 예. 그럼 2023년에는 그 50농가가 실정했는데 2024년도에는 228농가가 크게 늘어났더라고요. 예. 근데 그 면적은 5배 이상 늘어났는데 예산은 1억 600으로 고정돼 있어요. 예. 그러면 예산은 1억 600으로 고정돼 있으면 1억 600을 228농가로 나누면 한 농가당 44만 1,000원 정도 되는데 그럼 헥타당 이거 얼마씩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헥타르당 2024년도에 한 15만 4천 원 정도 됐고요. 네. 2023년도에 이 농가가 54농가밖에 안 된 이유는 이때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략 뭐 예, 직불제다 경관 보상금이다 전략 이런 정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돼 가지고 그 보상이나 이 보상 중에 선택해서 지금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 신청을 하신 54농가는 어떤 농업부서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상금을 수령을 못 하신 거죠. 그 지금 올해 이제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계약 사업을 지금 시작하죠. 예, 지금 신청이 신청 받는 중이죠. 예. 올해는 양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많을 것 같아요? 올해도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예산을 늘려가지고 적정한 보상이 좀 돼야 할 텐데 예. 그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이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아마 김제하고 군산하고 부안만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어떤 그 철새 보호를 위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 단가도 좀 높이고 예산도 좀 늘어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 국비 예산 작업을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강력히 좀 어필을 해가지고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그 국비 사업인가요? 군비 사업인가요?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죠. 예. 당연히 국비 사업이니까 가져오면은 부안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생태계 보존을 위한 더 많은 세부 계약 사업들이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가요? 지금 생태계 보존 저희가 그 철새 먹이 주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볏짚 존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보상이라든가 직접적으로 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 유일하게 이 그 보리밀 재배하고 볏짚 존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농가에 하는 사업보다는 대체로 뭐 이렇게 뭐 먹이를 사서 준다든가 아니면 서식지를 어떤 조성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난 5월에 제주도에서는 ESG 정책을 적극 활용해서 예.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직불제 사업을 기업이 참여하는 사례가 있었죠. 예, 예. 우리 군도 그 충분히 가능하지 않은가요? 이런 사업에 ESG 사업으로 예,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발굴을 했을 때 우리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어린 농촌에 좀 농촌 경영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 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유채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가요 이게? 예, 유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왜 유채는 이 포함해서 못 넣는 이유가 뭐? 동계작물이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유채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갈아가지고 그 동계작물로 봐야 하잖아요. 왜 그러니 이 보리는 뜯어 먹어도 나는 거잖아요. 유채는 뜯어 먹어버리면 그냥 생육이 죽어버리는 거거든. 나지 않고. 그럼 유채가 더 피해가 더 큰 거거든 이게.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보리밀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면 그 처음 식재한 이후에 그 뿌리를 다 먹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거는 뭐 다시 재생이 좀 불가하고 실제로 환경부 지침에는 보리만 가능합니다. 아니 보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채 가는 농가들 있잖아요. 유채 농가들도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기러기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오리 같은 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러기가 한번 안 되면 그냥 초토화해 버리니까 유채 같은 경우도 지금 동기작물에서 우리가 그 경관직불을 주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또 그 피해가 철새 피해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기작물 뭐 겨울에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동기작물이잖아요. 지금 파종을 해가지고 겨울에 지금 생육을 하는 것이니까 예. 유채작물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번 해봐요. 예,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유채 면적이 더 훨씬 많으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강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 행감자료 1243페이지 그 변살 마실길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변산 마실길 그 리노베이션 주요 사업이 노후 시설물 정비하고요. 그다음에 야상화 단지 조성, 예. 전북 삼천리 길 조성, 여행자 센터 운영, 그리고 생태 관광 선도 거점 마을 조성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 생태 관광 선도 거점 마을 조성이 어떤 사업인가요? 지금 저희가 그 줄포에 있는 공원을 내년도에 국가 그 생태 관광지로 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국가 생태 관광지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거점이나 이런 그 협의체를 좀 만들어 가지고 현재 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쪽 그 줄포에 지금 노을빛 정원. 노을빛 정원이죠. 거기에 이제 더 범위를 생태 정원 형식으로 해서 국가 정원으로 국가 생태 관광지라고요. 예. 그런 식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그 삼천리 길은 전북에서 운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부안에서는 마실길을 운영하고요. 예. 코리아 그 둘레길이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문광부에서 운영. 예,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데 거기는 저번에 예산 배정을 하더니 전부 삭감을 또 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한테 국비나 국비는 아예 없고요. 도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지금 그 삼천리길 하나 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저희 삼천리길이 마실길 같은 구간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활용해서 지금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몇 년 전에 업무보고 때도 코리아 둘레길도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 사업비는 아마 그 관광과로 별도로 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6억 정도 가지고 지금 야상화 단지 조성을 해서 뭐 샤스타데이가 뭐 50만이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마실길에 대해서 열정과 충정을 다한 게 한 몇 년 정도 된가요?
한 15년 정도. 그죠? 예. 예. 이제 곧 이제 공무 생활이 끝나면 참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큰 생태 관광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 좀 보람스럽기도 하겠네요. 그 실질적으로 아쉬운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밖에 활용을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좀 미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예산 아까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조금만이라도 좀 예산을 좀 지원을 좀 더 해주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좀 마실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8대 때도 관심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래서 예. 마실길 쪽에 좀 정비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많이 좀 부탁드린다라고 해서 그 외에 이제 이 예산보다도 그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마실길이 활짝 피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고요. 공무생활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좋은 그리고 또 이 개발이 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그 장소에서 앞으로 마실 축제가 같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 보여서 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50만이라는 관광객들이 오는데 거기에 조금만 하면 좋은 마실 축제, 제대로 된 마실 축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저희 부안군의 대표 축제 이름이 마실축제다 보니까 저희 마실길하고 많이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이렇게 마실길은 변산에 있고 축제는 부안에서 한다라는 어떤 정체성 문제도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마실축제는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도심의 소풍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축제를 마실길로 다 옮겨서 한다는 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서 거론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그 50만 명이 온 샤스타 데이지 단지가 저희가 그 자연경관을 이용하면 얼마나 큰 이게 관광 수입이 되는지 또 관광 자원이 되는지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2코스 플러스 또 5코스, 1코스까지 좀 저희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샤스타 데이 단지를. 그래서 연계해서 이걸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소축제 형식으로 관광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운영을 하고요. 이게 또 발전돼 나가면 더 훌륭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예, 뭐 당장 축제를 옮기자 뭐 이제 그 취지는 아니고요.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주민들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역하기 전에 꼭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점이 있으니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조언이라도 한번 꼭 좀 해 주시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 보입니다. 예, 예, 그럴 수 있으세요? 예, 저도 그 기획부서에다 건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시작하는 샤스타데이지 그 소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없지만 아마 성공적인 축제가 되리라 장담 드리겠습니다. 뭐 축제를 해서 예. 뭐 이렇게 가수를 부르거나 뭐 그런 이런 건 것보다도 예, 예. 그냥 가볍게 차라리 소풍 아까 얘기 마실길 소풍 온 것처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공직생활의 최종 마무리를 멋있게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예,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강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드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지껏 고생하신 것을 훈훈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그
행감 아니 그 업무보고 33쪽에 보시면 기후 변화 대응 일회용품 사용 제로화 있지요. 예. 본 의원이 다회용기 그 사용 확대를 위해서 조례도 제정했고 현재 일부 축제에서는 그 실제로 다회용기가 도입되는 등 좀 긍정적인 변화는 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정작 그 일상 업소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제적으로 현재 그 매장에서 일회용 그 용기를 사용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그 점검 업소수에 대비해서 저희 직원들의 역량이 좀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저희가 좀 받아들이는 게 그 축제나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예. 거기서 나오는 일회용품이 너무 많거든요. 다 그렇죠. 버려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 내년도에 국비를 8,2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그 군비를 포함해 가지고 한 1억 6천 정도를 가지고 내년도에 모든 이제 마실 축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예. 일회용품이 없는 축제로 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이고요. 일단은 그 군에서도 그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업소 점검도 하고 캠페인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일회용품이 줄어들긴 하죠. 예, 줄어듭니다. 예. 그러죠. 그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 캠페인과 어떻게 보면 또 홍보만으로는 좀 실제 사용을 줄이는 데는 좀 한계도 있어요. 예. 그죠? 한계가 큰 것은 사실인데 제출된 우리 자료를 보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이 일시적이거나 또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는 어려움이 적혀 있어요. 예.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그 참여가 지속되지 않는 이유는 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과거 일회용품 규제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예. 사실은 그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캠페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용하는 업소에서 예. 강력한 규제를 받아가지고 좀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코로나가 닥치면서 정부에서 이 규제를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소들도 혼선이 있는데도 굉장히 많고요. 일반 주민들도 과거에는 뭐 그 다중이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다 일회용품을 썼는데라는 이런 인식이 좀 예. 그런 인식이 좀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저희 생각에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과 홍보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그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발굴을 해서 예.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보다 우리가 실질적인 유인책, 예. 유인책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캠페인이나 홍보 이런 점검 단속을 해도 업소들의 인식 부족이 좀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죠.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캠페인을 벌여도 일시적으로 잠깐 하다가 그치는 이런 경향을 반복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 부안의 탄소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좀 한번 실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과장님 예. 생각은 어떠세요? 김대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봐가지고 실제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고요. 예. 내년부터는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축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 안 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예? 고생 제가 그 행감 자료 제출을 좀 받았습니다. 그 가축 분유 배출 시설 지도 점검 실적을 최근 3년치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받아본 결과 2023년도에는 가축 분뇨 배출 시설로서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이 2023년도에는 7건이 됐고 24년도에는 6건, 25년도에는 15건, 그러니까 15건인데 이게 전년도보다도 지금 2배 이상이 지금 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이 급증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합니다. 일단 위반 사업장이 15개로 늘은 거는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축 분뇨를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에서 옛날에는 생계형이거나 영세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관대한 경향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악취 배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사육하면서 발생하는 가축 축분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밭이나 이런 데 나가면서 비점이 오염원에 또 발생이 되고 또 악취를 발생해서 민원의 소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단순하게 축사를 운영 관리하는 데만 본 게 아니고 악취를 배출하거나 또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시설들을 운영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한 결과 올해는 위반 사업장이 좀 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역에 보면은 행정처분 중에서도 전년도에 비해서도 뭐 변경 허가 미행이나 관리 기준 위반 등이 반복 많이 됐어요. 또 예. 이게 반복적으로도 또 여기에 리스크가 돼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번에 강화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 현장을 전에는 통제를 못해서 그랬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장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우리 행정하고 부족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는가요? 지금 저희가 올해 점검한 중에서 예. 지휘승계 미신고는 2건이고요. 예. 나머지 전부 처리 기준이나 관리 기준 위반으로 적발을 예. 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했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단속을 좀 강화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어간다면은 이 더 많은 숫자 업체가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가태료 부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건입니다. 올해. 예. 그다음에 23년도에는 5건이 있었는데 23년도에 고발건이 1건이 있었고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23년도에 고발 1건 같은 경우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했죠? 2023년도에 형사 고발한 거는 가축 분뇨가 누출이 돼가지고 공공수역에 유입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고발을 한 거고요. 결과는 어떻게 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고발하면은 보통 구약식으로 해가지고 벌금 한 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됩니다. 벌금이죠. 예. 벌금이죠. 예. 형사적인 것이 벌금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가축하고 관련됐을 때는 우리 환경과만이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축산과 소관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맞죠? 예. 그래서 환경과하고 지도점검이나 이런 거 두 부서가 협업도 매우 중요한데 이런 것을 어떤 매뉴얼이 이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각각의 어떤 부분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과의 협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휘승계 미신고라든지 이런 건이 없으려면 서로 행정적인 어떤 행정 서류를 처리할 때 서로 공유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과에서 지금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서 미세먼지 분사 시설을 다 설치를 해드렸거든요. 거기에 따른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과에서도 지원이 나가지만 축산과에서도 또 탈취제 같은 게 별도의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복되지 않게 어떤 사업장에 너무 과도하지 않게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두 부서가 만나가지고
회의도 하고 협업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동으로 관리했고 그거 예, 예. 필요하다는 말씀 과장님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이런 피해들이 어떻게 보면 농경지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이런 관계로서 또 피해가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예, 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악취뿐만이 아니라 침출수죠. 침출수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충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는데 예, 예. 이런 것을 같이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지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산업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악취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예. 지금 우리 해관에 있는 농공단지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악취 발생이 지금 자주 돼 있고 그다음에 부안 읍건에 거기에 관련돼서 주민들이 호소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 악취는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올해 점검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올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공단지나 부암 읍건에 대해서 악취 검사를 한 47건 정도를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기준이 초과된 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6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관리도 해 왔습니다만 이게 아까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기후라든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근절되기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기준에 있는 기준을 준수하는 사업장이 너무 이제 거의 다 기준은 다 준수합니다. 근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악취는 또 저희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르고, 예. 그래서 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 일단은 배출오염 기준을 전부 강화를 시켰습니다. 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기준이 1000이거든요. 그 참프레를 500으로 낮췄고 또 뭐 퇴비나 부산물을 처리하는 불영산업이나 상강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기준이 500인데 이걸 300으로 기준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준을 좀 더 강화하고 그 업체에서 어떤 행정적인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좀 더 열심히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좀 제안입니다. 그냥 이거 예, 예. 지금 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전주에 전주 광역 소각 자원센터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규모가 좀 크죠. 예, 근데 거기에 부대 내에는 뭐가 있는 거니? 사우나가 있어요. 예, 사우나 있습니다. 예, 사우나가 있습니다. 예. 사우나 다니는데 그분들이 냄새 나 가지고 사우나 안 다닌다고 하고 사우나 이용 시설이 아주 양호하다고 그러거든요. 혹시 예. 가보셨는가요? 예, 가봤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이쪽에 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면은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그 시설의 업체들의 시설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자그마한 거 제가 6대 때도 이 얘기했었고 7대 때도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 우리 폐수 종말 처리장이나 참프레가 이렇게 할 때 예. 거기다가 어떤 일정한 식수를 한번 심어보자. 그러면은 악취의 어떤 절감 효과도 있고 보기에도 혐오스러운 것도 없고 그런다고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업체들이 이 얘기를 안 했는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좀 그쪽 방향으로서 어떤 수치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상응가는 어떤 조언을 좀 우리 행정에서 좀 해서 그쪽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실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나무 식재가 큰 어떤 보이지 않고 또 유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얘기 하나의 그런 뭐랄까요 그런 방법론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도 한번 효과적으로 한번 그쪽하고 이 얘기한 사실이 있는가요? 지금 지역정책과에서 그 차폐림이라고 예. 저희가 표현을 하거든요. 악취물질이나 이런 오염물질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차폐림을 설치를 하는데 지역정책과에서도 일부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정원과에서도 일부 좀 나무를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피부로 느끼기에 이렇게 효과가 뚜렷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변 그 부지 내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이런 그 식물들을 좀 식재해서 공기를 좀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아마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아마 제가 전주 거기를 환경센터를 자원센터를 한번 직원하고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그게 큰 효과적이다라고 이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관내에 이런 위반된 사례 업체들이 더 많이 발생돼서도 안 되잖아요. 사실 행정처분 받고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어떤 체계적인 매뉴얼을 가지고 접근해서 또 주민들한테는 그런 환경 오염으로서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저희가 꼭 새겨 듣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안서림신문이 운영하는 부안방송 프로그램은 부안군민과 부안군 향후 여러분의 후원과 성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